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4일 발표를 통해서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10에서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석탄 및 액화 천연가스에는 15%,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 픽업 트럭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0시를 기점으로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강행하자 약 1분 만에 나온 맞대응 조치입니다. 중국은 추가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희귀 광물 수출 제한, 패션 기업 PVH그룹과 생명공학회사 일루미나 제재 등 다양한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조치가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지 않아서 추가 관세 부과 전 협상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면서도 다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 전쟁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이 수행하던 업무를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는 방대한 정부 기록과 데이터베이스를 AI에 주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연방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AI나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를 분석 중입니다. 한 관계자는 도지의 목표는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며 기술 관료가 정부 관료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일부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최대 6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행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머스크에게 국방비 지출 검토를 지시했으며 교육, 군사 분야 등에서 예산 낭비를 발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부 장관들은 도지가 재무부 핵심 결제 시스템에 접근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이시바 총리를 인터뷰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강하게 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초청과 관련해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와 관련해서 이시바 총리는 단순한 매수가 아니라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US 스틸이 미국 기업으로 남아있다고 인식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본 제철 CEO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제철은 미일 정상회담 이전에 미국 측에 새로운 제안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존 141억 달러 인수 계획에 더해서 설비 개선을 위한 투자액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니케이는 일본 제철의 거래가 다시 집행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인수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시간대가 7일 발표한 2월 소비자 심리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3%로 전월보다 1%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캐나다의 25%, 중국의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67.8%로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구재 구매 여건 지수는 12% 하락했으며 개인 재정 전망 기대치도 6% 낮아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 재발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가 같은 날 발표한 고용 보고서에서는 1월 실업률이 4.1%에서 4%로 하락했으며 임금은 한 달 사이에 0.5% 상승하며 미국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3월뿐만 아니라 5월과 6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3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1.5%로 반영하고 있으며 5월과 6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각각 54%, 55%로 낮아졌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달 벨트 경제 서밋에서 틱톡을 소유하더라도 이후 계획이 없다며 인수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들었지만 틱톡에는 같은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틱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이유로도 인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부 외신은 틱톡이 미국에서 금지될 경우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머스크의 인수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틱톡 금지를 주장하다가 입장을 바꿨듯이 머스크 역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허가를 기다리며 매각 협상을 지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관세 인하 및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같은 조치 없이는 틱톡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바이트댄스가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매각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